다음으로는 우리가 신청하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입장에서 확인해야 될 5가지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공부 확인부터 시작하라. 여러분 토지에 공공복리 증진 차원에서 법률적 규제가 있는데 그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연계 확인서부터 시작해서 각종 공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부에 나타나지 않은 규제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주로 이제 현장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각종 공부 확인부터 시작하라. 부동산 종합증명에 가보면 18가지 부동산의 공부가 하나로 모아져 있죠. 그래서 부동산 종합증명과 토지연계 확인서를 보면서 각종 규제를 검토를 해야 하고, 여러분이 직접 다 확인할 수 있으면 좋지만 여러분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토지연계 확인서나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통해서 인허가 여부를 단숨에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전원주택 하나 지을 때도 건축사와 토목측량설계사무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원주택 단지를 지으려면 일정 평수 이상은 환경용역업체 도움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사, 토목측량설계사무실, 또 필요하다면 도시계획 용역업체, 그리고 환경용역업체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전원주택을 하나 짓는데 이미 대로 지목이 대로 바뀐 대지나 시내 지역의 경우에는, 주상공에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건축사한테만 그냥 가면 되지만 밭이나 임야나 뭐 이런 곳에다가 비도시 지역에 특히 주택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반드시 토목측량설계사무실을 통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시군구청에 가서 직접 상담을 해갖고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건축허가 가능하다고 해도 개발행위의 설계도면, 그러니까 토목공사를 위한 설계도면,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건축 계략적인 도면까지를 여러분이 직접 그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건축사나 토목측량설계사무실에 의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건축을 지으려면 시군구청으로 먼저 가는 게 아니라 건축사나 토목측량설계사무실로 먼저 가는 게 맞죠. 그래서 개발행위가 같이 들어있는 것은 토목사무실로 먼저 가고, 개발행위가 별로 없거나 중요하지 않을 것 같으면 건축사무실로 먼저 가서 미리 상담 받는데 돈 안 들어가거든요. 물론 뭐 바빠서 상담 그렇게 자세히 안 해주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잘 찾아서 가시면 뭐 상담에 비용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내가 기본적인 개념을 그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나서 궁금한 것은 시군구청에 묻고 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 도움을 받아라. 그때는 여러분이 정확한 지번을 그 전문가한테 말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모든 현황, 불리하든 유리하든 모든 현황을 그 전문가한테 있는 그대로 설명해서 그 전문가로부터 정확한 설명과 안내를 받아가지고 이 인허가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8번째는 반드시 임장활동을 하라. 아까 공부에 나타나지 않은 규제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공부를 확인을 해도 공부에 싫지 못하는 내용도 있고, 또 현장에 가야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규제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적과 현황이 다른 것이 태반이거든요. 지적도의 경계와 실제 현황의 경계가 가보면 뭐 현황도로라든지 마을 안길이라든지 이런 건 뭐 당연히 다르고요. 실제 집토도 지적과 현황이 다른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지적도로 보면 말짱한데 현장을 가봤더니 이웃집이 담을 치고 있다거나, 이웃집이 뭐 건물이 깔고 앉았다거나, 아니면 이웃집이 통로로 내 땅을 쓰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도 의외로 있거든요. 자, 그래서 반드시 임장활동을 해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것이죠.
이웃과의 분쟁이 되든 아니면 여러 가지 민원은 그 부동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현장을 가보지 않고 토지를 매입하거나 아니면 인허가를 준비하는 것은 성급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토지에 어떤 문제가 있다,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면 그 해결 실마리도 현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임장활동을 꼼꼼히 해서 문제점을 스스로 풀 수 있으면 더욱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는 현장에 갔을 때 현장 주변의 의견을 수집해야 됩니다. 현장, 여러분이 그 허가를 넣으려고 하는 땅, 현장을 가서 현장 주변의 의견을 수집하라는 얘기는 가보면 이웃집, 그리고 이웃 땅 소지자, 이런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들어야 되고, 또 동네에 가면 마을 이장도 계시고 뭐 새마을 지도자도 있고 또 동네 부동산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귀동냥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인허가를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허가를 받아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웃사람, 현장 근처의 주민, 동네 책임자, 그리고 근처에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더더욱 공인중개사 등에서 여러분 토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지, 또 문제점이 있다면 왜 그런 문제점이 생겼는지, 이런 히스토리를 듣고 수집해서 잘 정리해서 전문가한테 설명을 해가지고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자, 그래서 지금 5가지는 신청인이 미리 확인해야 되는, 허가 넣기 전에 미리 확인해야 되는 게 공부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반드시 임장활동을 하고 현장 주변의 의견을 수집하고 그 다음에 5번째는 현장을 관리하는 기관을 방문해라. 현장을 관리하는 기관이라는 건 이거죠. 읍지역이든 또는 동지역이든 면지역이든, 그러니까 대도시의 중심이든 아니면 대도시 뒷골목이든 비도시 지역이든 다 가보면 동사무소 있죠. 면사무소. 그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서는 관할 내에 있는, 본인의 관할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모두 관리하고 또 그 소유자로부터 상담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장은 면에 있는, 또 그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모든 부동산 민원을 상담하고 처리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LX 공사,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지적공사죠. 또는 농어촌 공사, 그리고 또 무슨 학교 관련된 거 있으면 뭐 교육청, 이런 데를 가서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사나 공공기관은 국가 행정을 대신하게 되면 공무원과 똑같은 일을 해야 됩니다. 의무를. 그래서 그분들한테 가서 내 토지가 또는 내 토지 주변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면사무소에 가서 상담을 하다 보면 산업계 직원이든 아니면 담당자가 그 도로는, 또 그 통로는, 아니면 그 다리는 뭐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됐고 이러한 이유로 동네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를 풀어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걸 잘 들어가지고 전문가인 토목중앙설계사무실이나 건축사한테 전달을 해가지고 그리고 빨리 민원이 해결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민원 신청하는 여러분은 자, 허가 신청 전에 이렇게 5가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